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 원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경선 이후 55일 만에 본격 선거운동에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국가비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찬 회동 뒤 공식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쇄신과 민주당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간 이 전 대표는 예전 대선과 다른 호남 여론을 다잡고 민심을 추스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비전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이 호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다독거리면서 어떤 민주당 내 어떤 캠프의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이런 검찰 기득권 체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과 함께 저희 민주당이 해가겠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겼던 광주 학동 참사의 비극이 일어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의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관련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도중 삽시간에 무너진 5층 건물.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피해자는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의 승객들이었습니다. 9명이 숨진 비극은 단순한 부실 공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 50억 원이었던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과 이면 계약을 거치며 5분의 1로 깎였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부실한 데다 지켜지지도 않았고 공사 감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이유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저희가 원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주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의 계약 비리는 아직 경찰 수사조차 안 끝났습니다.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원하청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사고가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방지할 것인지, 좀 더 완전한 광주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숱한 과제를 남긴 학동 참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재개발 사업들이 절차대로 정당히 진행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 또한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참여자치 21이 민선 7기 4년간의 광주시정에서 인사행정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의 무력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매뉴얼 부재 등을 부적정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2045 탄소 중립과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5일 순천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사흘 만인 어제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숲길. 산불 진화대원들이 아직 남아있는 잔불 정리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순천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5일.
큰 불길은 20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씨를 모두 끄는 데는 4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곳이 가파른 산 중턱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대원들 안전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했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10헥타르, 축구장 10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불길이 산 아래로 번지면서 마을 주민들과 인근 사찰 스님들까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산 등성이에서 불이 엄청나게 솟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의 도로, 여기 고속도로 그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용이 잦은 등산로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방화 나거나 아니면은 뭐 입산자 실화로 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자가 특정이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이건 사법 처리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1980년 5월 실종된 행방불명자의 암매장 의혹 해소와 사라진 시신의 행방을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조사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은 활동 보고에서 당시 계엄군 시체처리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 당시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242명에 달합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사라진 시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계엄군의 시체처리팀 운용과 구체적인 활동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광주 교도소 인근에 암매장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광주를 찾았다는 계엄군 2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사 소속 상관인 소령에게 매장 장소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계엄군 시체처리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병 복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망 시체의 매장 장소, 그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고 그 현장에 전교사 소령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위는 시체를 추가 훼손하는 등 계엄군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하게 비무장 시민을 사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1980년 5월 광주 등지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왜곡 은폐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5.18 조사위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구체적 실체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8의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마무리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모두 30억 원이 투입된 도시계획 도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총 길이 643m, 왕복 4차선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그동안 전국에서 처음 조성한 자활 생산품 공동 판매장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자활 근로사업단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주관하는 WSO NJS 어워드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8회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한 조선대병원은 급성 뇌경색 치료를 위해 시행된 혈전 제거술을 광주 전남에서 68%를 차지했고
특히 전국 75개 뇌졸중 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 중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보성군 다양 아트밸리가 봉산리 일대에서 개장했습니다.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다양 아트밸리에는 판매 전시동 1개동과 문화체험 공간 5개 동으로 이뤄졌고 녹차 아울렛과 식당 등이 집적화된 거점형 융복합센터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6살 송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80여 제곱미터의 집을 모두 태운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되거나 콜센터 근무자 3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10개 시군에서 3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18명, 전남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탄소 포인트 기부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성과금을 지급받거나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은행은 시민들이 기부한 만큼 후원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동모금회는 시민들과 광주은행이 낸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포함된 남북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계획에 사업비 2,900여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남북권 관광개발사업은 광주와 전남, 부산과 울산, 경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치유 콘텐츠와 체류 관광, 다도해 섬 프로젝트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높고요. 한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보다도 높겠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과 또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세미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담양과 장성 0도로 어제보다 2에서 10도가량이나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보성 모두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7도, 영암과 강진, 장흥 모두 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곳에 따라서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